토요일 오후 2시 52세 김정호가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아내 수연이 화장실에서 급하게 나와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여보, 어디가? 정우가 물었지만 수연은 잠깐 볼 일 있어서 저녁 전에 올게 라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방에서 하얀 쪽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우는 별 생각 없이 쪽지를 주워들었다가 그만 숨이 멎을 뻔했다. 10년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편안히 가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수 올림이라고 적힌 낯선 필체의 글씨가 그의 가슴을 후려쳤다. 10년간 민수가 누구야? 아버지가 편안히 갔다고. 정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 30년 동안 아내가 자신 모르게 누군가와 10년이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건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연이 평소보다 늦은 8시에 집에 돌아왔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정우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다. 아, 대학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만났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수연은 대답했지만 평소와 달리 시선을 피하며 말수가 적었다. 다음 주부터 정우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동안 놓쳤던 이상한 패턴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주 화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외출하는 수연. 그때만큼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구체적인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다. 여보, 요즘 화요일마다 어디 가는 거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그냥 헬스장 가거나 친구들 만나거나 해. 당신도 취미생활 하나 가져봐. 수연의 대답은 애매했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말을 돌리는 아내는 처음이었다. 2주 후 화요일, 정우는 회사에 조퇴를 내고 집에 일찍 왔다. 마침 수연이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벌써 왔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그런데 수연이 나간 지 1시간 후 집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입니다. 이수연님 내일 예약하신 검진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정우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검진이 내일이라면 오늘 아내는 어디에 간 것일까? 그날 저녁 수연이 돌아오자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검진 결과 어땠어? 다행히 이상 없다고 하더라. 수연의 거짓말을 확인한 정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주 토요일 정우는 결심을 굳혔다. 아내를 몰래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수연이 평소처럼 2시에 집을 나서자 정우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뒤를 따랐다. 지하철을 타고 사정거장을 이동한 수연은 한 주택가에서 내렸다. 그리고 골목 안쪽의 작은 한옥집 앞에서 40대 남자와 만났다.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 사람은 서로 반갑게 손을 맞잡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멀찍이서 지켜보던 정우는 3시간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날 밤 수연이 8시 30분에 돌아왔다. 오늘은 좀 늦었네. 친구가 고민 상담을 요청해서 좀 오래 있었어. 또다시 거짓말이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정우는 폭발했다. 수연아, 이제 그만 솔직히 말해. 갑자기 왜 그래? 내 가방에서 떨어진 쪽지 봤어. 10년간 고마웠다고 민수라는 사람이 쓴 거.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10년이야. 우리 결혼한 지 30년인데 그중 10년을 누군가와. 어제 한옥집에서 만난 그 남자가 민수지. 정우야, 정말 오해야. 그럼 설명해봐. 매주 화요일, 토요일마다 거짓말하고 어디 가는 건지.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정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우야,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 끝까지 들어줘. 지금 와서 무슨 변명을. 변명이 아니야. 진실이야. 수연은 안방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이것들 좀 봐줘. 정우가 사진을 들여다보니 수연이 누워있는 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병실에서, 집에서,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모습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된 사진들이었다. 이분이 누구야? 김진수 할아버지. 10년 전에 내가 봉사활동하다 만난 분이셔. 수연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진행한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만난 분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셨는데 가족이 모두 돌아가셔서 혼자 계셨어.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뵈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시는 거야. 나만 보면 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울으시더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 딸은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자꾸 잊으시는 거야. 정우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게 된 거야. 매주 화요일은 병원 진료 때문이고 토요일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려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워낙 바빠서. 그리고 사실 창피하기도 했어. 나 혼자만의 일인 것 같아서. 수연은 일기장을 펼쳤다. 10년간 할아버지와의 시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면서 나를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 처음엔 정정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슬퍼하시더라고. 어제 만난 남자는 할아버지 조카 민수 씨야.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셨거든.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10년간 나를 친딸처럼 생각하시며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내 손을 꼭 잡고 가셨어. 고맙다고 딸 같았다고 하시면서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쪽지는 민수 씨가 할아버지 장례식 때 나한테 준 감사 편지야. 10년간 할아버지를 친딸처럼 돌봐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고.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완전히 오해했네. 아니야. 내가 숨겼으니까 당연히 오해할 수 있어. 사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 정우는 일기장을 넘겨보며 아내의 10년을 되돌아봤다. 매주 2번씩 할아버지를 돌보고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며 아픈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혼자 해왔다니. 나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사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 허전해서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더라고. 정우는 아내를 꼭 껴안았다. 앞으로는 함께하자. 새로운 봉사도 같이 하고. 정말 당신이 가르쳐 준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수연은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정신이 맑을 때 쓴 편지였다. 수연아, 10년간 진짜 딸처럼 돌봐줘서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따뜻한 거구나.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고마워. 당신 같은 아내를 두어서 나야말로 고마워. 이해해줘서. 며칠 후 부부는 함께 새로운 요양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함께하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 곁에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천사가 살고 있다는 아름다운 진실을.